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가 영종도 자전거길 조성으로 훼손된 세계평화의 숲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본부세관은 압수한 농산물을 야생동물 먹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기증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지역유산을 처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유산에는 조개지 계단, 신포국제시장, 짜장면 등 17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는 섬을 순환하는 자전거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숲이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구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숲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의 숲 산책로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산책로 안쪽에 있는 이곳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들을 몽땅 베어내버리고 이렇게 베어버린 나무들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나무 산더미들은 이 길을 따라서 저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잘려진 나무 밑동이 남아있고 곳곳에는 공사 차량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서둘러 공사를 중단한 듯 공사 장비도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 구간 1.5km 가운데 이미 700m 구간이 정비됐고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공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복구되는데 심는다고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이 숲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파괴하고 그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화나기도 합니다. 해당 공사는 지난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영종 300리 자전거 이음길의 일환으로 영종도 둘레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길이만 52km에 달합니다. 해당 구간은 사금교에서 정부 기관단지 1.5km로 예산만 3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 했지만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현재 공사 구간이 정해졌습니다. 기존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사가 진행됐지만 나무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이번엔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중구는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숲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무 벌목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예산 낭비가 빚어졌습니다. 최소 1, 2억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예산 낭비가 맞죠. 어쨌든 그렇게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듣고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 그 주민들 일부 말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나무 태평숲 갖고 놨던 그 나무를 자른다는 자체는 그거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세계 평화의 숲은 20년 전 바다를 메워 만든 완춘 녹지로 주민과 단체, 공항공사가 함께 가꾼 공간입니다. 중구는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쳐 기존 자전거 도로 정비로 이음길을 완성하고 훼손된 숲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1월 인천본부 세관에 압수된 압수 농산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활용한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각종 환경단체에서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기증을 원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압수 농산물을 기증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가 연신 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1톤 화물차에 차곡차곡 쌓이는 이 상자들은 모두 압수 농산물입니다. 지난 1월 고양이 모래로 수입 신고해 반입된 물품에서 농산물이 밀반입된 것을 인천 본부 세관이 적발했습니다. 압수된 농산물의 양만 86톤. 보통은 폐기 처분하지만 올해부터 세관에서 이런 압수 농산물을 환경단체에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가치는 상실했지만 식물 검역엔 합격했기 때문에 겨울철 야생동물들의 귀한 먹이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단체 등에 기증된 농산물의 양은 검은 콩과 녹두 등 41톤, 7억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기 시작한 게 내가 7년 전부터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민들에게 모금운동해가지고 벽실을 사서 이렇게 주는데 작년부터 인천 세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올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증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첫 기증된 양만 30톤가량. 기증받은 압수 농산물들은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장항습지에 뿌려졌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으로 확보하기에는 작년에는 23톤 정도를 확보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여기 오는 새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낼 양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는 폐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압수 농산물 1톤을 폐기하는 데 30만 원이 드는데 이번 기증으로 예산 1,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뭐 환경보호라든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세관 압수품의 재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폐기보다 사회단체나 국제기구에 기증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중구청과 영종도 주민들이 제3연료교 명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영종과 청라 지역명을 배제하고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정하자는 취지로 서명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합, 영종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제3연립교 이름은 국제공항대교 화이팅!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정한 청라 하늘대교에 반대하는 겁니다. 절차, 공정성, 대표성 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연립교를 청라 하늘대교라는 특정 지역 명칭으로 부르는 순간 이 다리는 국가의 다리가 아닙니다. 지옥의 다리로 축소되고 맙니다. 이어서 김정원 중구청장은 주민 서명부 2만 7천 부와 함께 국토부 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2만 7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청라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상생하고 둘 다 위인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대교 명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3연육교는 총 연장 4.681km, 폭 30m 왕복 6차로의 해상 관광형 교량입니다. 내년 1월 5일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청구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가 통상 수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제3연육교 개통 전 명칭 확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B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추가 정거장 신설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마침내 확정이 됐습니다. 연수구 청학사거리에 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오는 2031년까지 개통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GTX-B 인천대 입구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과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총 연장은 약 82.8km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판 내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설하려던 청학역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추가 정거장 신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시작해 인천시청, 부평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인천대와 인천시청 사이에 청학역이 신설되게 됩니다. 추가 정거장이 설치되면 전 구간 하루 평균 이용 수요가 3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거장 사업비는 모두 2,5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증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연수구 원도심의 제도약과 광역 교통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 이슈를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용원 인천시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가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착공한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에 개통이 되는데요. 제3연륙교는 길이 4.68km, 왕복 6차로 규모로 조성되며 영종대교, 인천대교와는 달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와 함께 설치돼서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3연륙교 개통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역할과 함께 제3연륙교에 다양한 관광시설도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시설들이 설치가 될까요? 네, 먼저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전망대가 설치되는데요. 높이 184.2m의 이 전망대는 탁 트인 해상 경관을 볼 수 있고 맑은 날에는 서울 도심과 서해 앞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국내 최고의 전망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엣지워크와 수변 데크길도 함께 조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관광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대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가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네, 차종별로 인하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종별로 경차는 1,000원, 중형 승용차는 3,500원, 대형 승용차는 4,500원으로 기존 금액 대비 약 60%가 인하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서 승용차로 매일 인천대교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3연륙교도 1월 개통과 동시에 영종과 청라 주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시민은 4월경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천 도심과 영종도 간에 편리하고 부담 없는 왕래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B 노선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GTX-B 사업 설명해 주시겠나요? GTX-B 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로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해 인천시청과 부평, 서울을 경유하고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노선이며 총 길이는 82.8km입니다. 네, 추가 정거장 신설도 확정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대 입구역과 다음 정거장인 인천시청역이 약 10km로 거리가 멀어서 정거장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번에 GTX-B 노선의
정거장 추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서 처항역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이 정거장 추가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항역 신설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과 수인 분당선 등과 연계되어서 인천의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 외로움 돌봄국이 생깁니다. 이 외로움 돌봄국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천의 경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2.5%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고독사 인원이 260여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시민의 외로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외로움 돌봄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외로움 돌봄국은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 청년 등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기획 조정하며 외로움 예방과 지원 대상 발굴, 돌봄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네, 외로움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콜과 고립운둔 청년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아이링크 컴퍼니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외로움을 함께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운 겨울 따뜻하고 즐거운 선물 같은 소식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시민들을 위한 스케이트장이 조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누구나 모두가 가까운 도심에서 겨울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인천 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지난 19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 이 스케이트장 어떤 시설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스케이트장은 성인 링크장과 어린이 링크장, 이벤트 링크장 등 총 3개의 링크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벤트 링크장에서는 아이스 범퍼카와 썰매 등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네,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운영 시간과 이용 요금 궁금합니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운영됩니다. 이용 요금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영원 인천시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 남동구가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시설과 손잡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22일 지역 내 민간 소각시설인 그린스코, ERG 서비스와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각시설은 총 6만 5천 톤의 생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이는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남동구는 현재 연간 전체 생활 폐기물 중 86%를 송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이며 해당 시설의 정비 기간에만 수도권 매립지의 약 14%를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올해 실내 공기질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다중 이용시설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관리 모델로 실내 공간의 공기질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인천 항만공사는 2018년 연안 여객터미널을 시작으로 2022년 국제여객터미널, 2023년 크루즈터미널의 실내 공기질 인증을 최초로 취득한 후 공사가 운영 중인 여객터미널 3곳 모두 실내 공기질 인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기 역사를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은 1900년대 초 인천의 계양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고 있는데요. 한국영상자료원이 우연히 이 영상이 담긴 필름을 발견해 인천시에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바다 건너편 인천 월미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두 앞엔 좌판을 깐 행상인들이 보이고 수레나 가마로 짐을 옮기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인천의 계양장과 원도심 풍경을 담고 있는 7분 분량의 이 흑백 무성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걸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인천을 촬영한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영상물로 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영상보다 10년 이상 앞서 촬영한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어렵사리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 필름의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디지털로 프랑스에서 디지털로 스캔을 한 것을 저희가 그걸 받아서 다시 화면에 보정을 거쳐서 오늘 공개한 거고요. 영상의 주요 촬영 장소는 지금의 항동 일대로 분석되며 인천이 근대적 국제도시로 태동하는 시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1908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촬영된 영상이잖아요. 그 당시에 인천항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했는지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영상이죠.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은 프랑스 세계 최초 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다 우연히 이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영상의 역사적 가치는 보존하면서 시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고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해당 영상 자료를 활용해 인천이 가진 도시 정체성과 역사적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학술과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지역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이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인천 지역 유산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 지역 유산은 배다리 헌책방 골목, 각국 조개지 계단, 심포 국제시장, 자장면, 인천 아트 플랫폼 등 총 17건입니다. 계양의 역사와 생활사, 산업도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과 공동체의 기억이 축적된 공간 등이 포함돼 시민 공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유산은 근현대에 형성된 공간 기록, 사건 등 인천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가치와 시민 공감도를 지닌 유산을 발굴, 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